그리고 말로만 듣던 집권 여당의 언론 통제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집권 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불려간 적이 몇 번인지 또 어떤 사유로 불려갔는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미디어에 대해 잘 아는 분입니다. 동아일보 출신이고 네이버 이사 부사장 출신이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이고 이번에 윤영찬 의원은 왜 청와대에서 국회로 보냈는지 이것이 상당히 드러났다. 들어오라 하세요. 들어올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도 아닙니다. 부탁한 것도 문의한 것도 아니고 간단히 명령을 하기 그럽니다. 들어오라 하세요 그 한마디에 한 점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지금은. 현 정권의 언론 통제는 반민주적 독재 행위이며 국정조사 등 관련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의원의 이 핸드폰 사진 하나가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죠. 예. 오후 2시부터 주호영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됐을 때 2시 11분 상황입니다. 뒤에서 사진 기자들이 다 찍고 있어요. 그 상황을 아마 의원님들도 다 아실 텐데 이번에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핸드폰이 타겟이 됐고요. 결국 찍혔는데 저 내용을 보니까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 채팅방에 이제 모모 의원실이라고 써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 주호영 연설문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라고 돼 있고요. 그 예. 위를 보면 이제 캡처된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캡처 사진이 모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바로 이제 기사화돼서 올라온 걸 보고 예. 이제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카카오에 강력하게 항의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미처 보내지 못하고 막 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포털 예. 사이트의 사실상 이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를 질타하면서 너무하다, 들어오라고 하라. 그러니까 뭔가 직접 얼굴 보고 항의하겠다라는 뜻을 누군가에게 전한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예. 무슨 포털 사이트를 오라가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예. 국회의원이 갑질 아니냐라면서 지금 이제 국회 내부를 중심으로 퍼졌던 확산했던 이제 그 여론이 지금 예. 뭐 이제 굉장히 정치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이 그 일이 있은 이후 4시에 오후 예. 4시경에 국회 과방위 의원들이 윤영찬 의원을 따지듯이 질타하면서 어떻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따지는 모습이었고요. 예. 오늘 오전에도 과방위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법안 소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윤영찬 의원 예. 사보임해라.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나가라. 그리고 철저하게 예. 진상조사해야 한다라면서 기자회견까지 지금 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카카오,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관계자들이 실제로 국회에 어느 정도 출입했는지 출입해서 어떤 민원을 듣고 어떤 식의 이 사후 처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다 따져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론 형성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내 포털업자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 너무하다, 들어오라 하세요. 하필 윤영찬 의원이 이제 국민소통수석이고 또 네이버 출신이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영찬 의원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께서 연설을 할 때는 바로 연설이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전문까지 붙여가지고 기사가 떴습니다. 이건 좀 형평성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미 예고돼 있는 여야 대표의 연설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포털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입니다. 네이버의 대관 담당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불러서 또 제가 국회도 와서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주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성인가 아니면은 평소에 갖고 있던 언론관인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인가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러나 이 지금 인터넷 포털에 어떤 기사가 먼저 상위에 뜨고 메인에 걸리는지 그것은 다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건 역시 AI 알고리즘도 역시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한다. 이런 주장이 좀 상반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예. 뉴스 배치를 AI 알고리즘을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인위적으로 뉴스 배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전에 다음을 창업했던 이재용 소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AI조차도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주장과 또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이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윤영찬 의원의 제 메시지가 얼마나 부적절했느냐 그 논란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오늘 구두로 경고를 벌였습니다. 같은 동아일보 출신이고 또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포털 매체에 관련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몇몇 의원님들께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습니다. 두 분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짧게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로도 골치가 아픈 이낙연 대표로서는 또 자신의 최측근이 또 굉장히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저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예. 실수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그럼요. 그 민간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털 언론사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 권력자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엄중하게 항의한다, 너무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들어오시라고 한 말에 굉장히 놀랐어요.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너 들어와. 옛날에 저 의금부에서 들어와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예. 할 일 있으면 전화라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들어와. 그 해명이 참 가당치 않잖아요. 나도 옛날에 네이버 있을 때 의원실 가서 많이 설명했다. 물론 저도 매경닷컴 대표할 때 윤영찬 의원이 와서 설명 많이 했어요. 하지만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언론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은 의원실에 가서 와라. 이거 민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에 대해서 너무 언론 중립, 언론의 객관성 있는 보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옛날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동아일보 있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정치만 가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이 대목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천명했던 정부고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정당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너무 이걸 확대해서 예.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언론 자유 지수 관련해서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높아진 예.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세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예. 형평성.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왜 이낙연 대표 예. 연설은 메인 화면에 안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은 메인 화면에 예. 올리느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형평성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금 카카오 측에서는 아니다. 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외부 개입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형평성하고 물려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AI 알고리즘으로 다 한다 하지만은 결국 예. 이제 설계자의 편향이 가입될 수가 있고 또 데이터의 편향이 개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정성 문제는 감시 시스템을 한번 돌려봐야 된다. 예. 이재용 소카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제에 포털이 다 한번 스스로 자기 검증의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상임위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어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필을 꼭 들어오세요로 아니 표현해야 그러니까 돼요. 예. 어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면 당연히 어필을 해야죠. 그거는 어느 국민이나 다 할 수 있고 더구나 국회의원이라면 해당 상임위원이라면 이게 불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걸 밝혀야 될 의무가 있죠. 다만 표현의 방법과 관련해서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것은 상당히 고압적으로 예. 갑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계에서 같이 언론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렇게 갑질하는 인격의 소유자보다는 점잖고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만약에 또 본인이 자기 입장 표현이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라 하세요. 권위주의 시대나 통용될 법한 말들이 지금 21세기 우리 21대 국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